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자는 취지라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심도 그러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또한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모든 정치인을 상대로 수사하자고 했습니다.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모양입니다.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하여 말씀드립니다.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함께.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들여다보자고 강조했습니다. 정교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면서 위반한 정당은 해산 대상이 될 각오를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헌법 위배의 종교유착 의혹,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번 밝혀볼 것을 제안합니다. 위반한 정당은 해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자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헌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성형 없이 발본색원합시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이 이 통일교 특검 이슈에서는 손을 맞잡고 공조를 해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소식까지만 전해드렸었고 민주당은 절대 수용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민주당이 굉장히 급선회를 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정청래 대표가 내가 절대 수용 불가하다고 말했었지만 못 받을 것도 없다. 필요하면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김병기 원내대표도 우리 당이 인내를 하고 있었던 건데 그걸 야당에서는 회피라고 착각하면서 공격을 하더라. 자,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정교 유착 의혹, 로비, 영향사 행사 여야 가리지 않고 전부 다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밝혀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민주당 갑자기 예. 변한 이유는 뭐예요? 아니, 갑자기 변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계속 물타기용 정쟁용이다라고 저희는 계속 이렇게 방어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이건 통일교 특검은 사실 그 2022년 대선 당시에 큰 정교유착 이슈인데 이제 갑자기 통일교랑 키워드랑 그다음에 뭐 그 저기 민주당 의원들도 받았다 이런 내용 나오면서 네네. 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아싸 이거 꼭 한번 좋은 아싸. 물타기용 소재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금방 합의를 해올 것으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어차피 사안의 경중도 다른데 이걸 똑같은 걸로 등치를 시켜줘 버리면 아하. 마치 우리도 잘못이고 저쪽도 잘못이고 둘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런 프레임이 씌워질까봐 사실 계속 경계를 하고 이 지금 현재 그 한학자 총재도 조사하고 천정궁도 압수수색하고 열심히 국수 보내서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특검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입장을 견지했다가 어떻게 보면 특검법 공동 발의를 하면서 이게 수면 위로 너무 올라와 버려서 시비가 돼 버리니까 네. 이제 더 이상은 국민 여론도 그렇고 안 받으면 마치 민주당이 뭐가 캥기는 게 있어서 안 받는 것처럼 프레임이 전국이 전환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캥기는 것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끌려다니는 필요가 있느냐. 이제 네. 그러면서 그럼 받는 대신에 우리도 다 털고 여야도 다 성역 없이 털자. 그래서 통일교 관련해가지고 네. 돈 받은 사람, 접촉한 사람 전부 다 털어보자. 이렇게 네. 나오는 거죠.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여기 JTBC 논쟁에 출연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다 포함해서 특검을 하고 제3자 추천 특검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가지 좀 제가 사례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6.15 그 정상회담이었죠.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돼 가지고 6.15 공동선언하는 과정에서 대북 송금을 했던 것과 관련된 특검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서 그 특검법이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추천은 누가 했냐? 변협에서 했어요. 근데 당시 변협이 누구를 추천했냐? 전직 민변회장이고 이후 헌법재판관과 인권위원장을 하신 송두환 변호사를 예.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송두환 특검이 정말 성역 없이 수사를 해서 네.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인 박지원 의원이 당시 실형을 선고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법치주의가 확립되어간 특검의 가장 대표적이고 성공적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통일교 문제는 지금 여야가 우리 당은 이미 전직 원내대표가 구속돼 있어요. 이미
이 통일교 문제로. 권성동 예, 권성동 대표가. 의원이 이미 지금 구속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야 가리지 않고 이번에 이 문제는 확실하게 좀 끊고 가는 걸로 네. 이미 개혁신당과 우리 당이 합의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에 민주당까지 더해서 네. 그냥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우리 특검도 한번 성공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뭐 저는 네. 이거 관련해서 사실 감회가 굉장히 새롭죠. 왜냐하면은 4석짜리 정당이잖아요. 네. 사실 굉장히 국회 내에서 미미할 수밖에 없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가 얘기한 통일교 특검이 여야 합의로 지금 추진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목소리가 작아도 옳은 말을 하면은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저는 민주당이 갑자기 이렇게 급 변화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용산에서의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용산이요? 예, 저는 갑자기 이재명 왜? 대통령께서 네. 어쨌든 통일교에 대해서 여야 성역 없이 수사해라. 라고 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얘기했었죠. 예.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특검을 안 받겠다 하니까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은 뭐 민주당은 안 하겠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에 있어서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사인을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왜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내놓은 개혁신당은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추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지만 대승적인 결단을 통해서 그냥 제3자 추천해라. 우리 빠질 테니 이렇게까지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안 그대로 민주당이 좀 받아가지고 지금 국민들도 다 원하시잖아요. 통일교라는 집단은요. 하루 이틀 된 집단이 아닙니다. 종교 집단으로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22년에 만약에 돈을 줬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때만 줬겠습니까? 그 전에도 줬을 거예요. 그 후에도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교 유착, 권교 유착을 정말 뿌리 뽑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돼가지고 네. 통일교 특검 좀 잘 진행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간 적 없죠? 천정국 뭐 이런데. 네, 가시죠. 네. 나중에 또 혹시 나오면 안 돼. 저희는 깨끗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쨌든 저희가 받는다고 하면 저희가 그동안에 미진했던 부분 2차 종합 특검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필리버스터 때문에 막혀 있는 그 민생 법안이 지금 거의 한 200건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국민의힘 쪽이나 이런 데 전향적으로 나와서 네. 빨리 합의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 앞서서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이 합의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그 네. 핵심 중에 하나가 추천권인데 네. 이거를 아예 그 국회는 빼고 아예 제3자 그래서 대법원이랑 법원행정처에서 2명 추천하면 거기서 1명 대통령이 골라서 임명하는 걸로 했고 대법원하고 법원행정처요. 네. 거기서 하나씩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 대상 범위가 중요하잖아요. 네. 일단 국민의힘 개혁신당 안에서는 여야 정치인들, 금품수수 의혹이 있는 여야 정치인들 그다음에 민중기 특검의 여야 정치인 의혹 은폐 의혹 관련해서도 이 특검에 넣자라고 했던 거잖아요. 민주당은 이런 추천권, 수사 대상 다 그대로 받는 거예요? 제가 아니면 들은 민주당 거는 안이 나와요? 추천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었던 것 같고 네.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그 앞부분 그러니까 통일교 측 금품 수수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이제 그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기존에 명단에 있었던 뭐 나경원 의원, 김규환 예. 전 의원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국민의힘 지금 당직자들 시도당 쪽을 통해서 거의 한 2억 가까이 금품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대선 때 이제 이런 것들 돈 받은 사람들 전부 다 한번 털어보죠. 전부 다 터는데. 네. 근데 지금 대법원이랑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한다고 하면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장 내지는 하여튼 법원행정처 불신도가 꽤 높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사실관계만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네. 오늘 그러지 않아도 천하람 대표한테 물어보고 왔는데 네. 법원행정처가 2명 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아. 네, 대법원이 아니에요. 네, 네, 법원행정처. 네. 어쨌든 말씀하신 건 여전한 것 네. 같고요. 네. 법원행정처도 그렇죠, 사실 그렇죠. 불신도가 네. 높으니까. 뭐 예. 법원행정처도 대법원 산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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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네. 뭐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뭐 이견을 제시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오전에는 왜냐면 아마 의총에서 이야기하고 했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오전에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본인도 발표를 하고 최고위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들어갔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속보인데요, 그러면. 그렇죠. 네, 오늘 민주당 오전에, 최고위원. 오늘 오전에 네. 이야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오전 의총에서 중지를 모으기로 했으니까 어. 아마 곧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원래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제3자가 추천을 하면 예. 거기서 개혁신당이 한 번 더 스크리닝을 하는 쪽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거니까 민주당도 국힘도 양쪽에 다 연루된 사람들이 있으니 알무는 관련 없는 우리가 좀 나서자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민주당도 국힘도 안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는 아예 빠진 거예요. 예, 저희는 아예 빠진 거고 그러니까 원안 그대로 좀 통과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3자 추천 특검은 그냥 우리 기존 특검 제가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제3자 추천 특검으로 거의 다 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이광범 변호사가 특검될 때 그때 처음으로 민주당이 추천하는 뭐 그런 특검이 좀 들어갔던 거고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추천하는 것보다 대법원이나 변협 같은 제3자가 추천하는 게 훨씬 더 국민들이 공정하게 느낄 수 있는 사안이니까 이게 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견 없이 갔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고 우리 최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굉장히 네. 빠르게 아마 진행이 되겠네요. 네. 네. 민주당이 일을 잘해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